이번에는 VBA로 코딩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사항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창,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라고 하죠. 자, 줄여서 VB2 창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VB2 창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코딩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에러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에러를 찾아서 에러를 해결하는 것을 디버깅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디버깅 할 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자, 창들의 사용법과 그 다음 중단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단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우리가 먼저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B2 창에서 메뉴 표시줄을 한번 볼게요. 자, 메뉴에서 보기 메뉴에 가셔서 자,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도구 모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모음에 가시면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표준 툴에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정의 폼에도 체크를 하시고요. 자, 한 번 더, 자, 도구 모음에 가셔서 편집 툴에도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자, 코딩 하실 때 편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폼 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툴이 사용자 정의 폼 툴입니다. 자, 그래서, VB2 창에서, 자, 사용자 정의 폼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컨트롤들의 사이즈나 위치들을, 자,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툴이 자, 편집 툴인데요. 자, 편집 툴에서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 아이콘이 요 두 개입니다. 자, 요거 두 개의 사용 방법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코드를 자, 주석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해당 코드 맨 앞줄에서 작은 따옴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두 줄의 코드를 한꺼번에 주석 처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일이 자, 요렇게 해서 두 번 작은 따옴표를 누르실 수도 있겠지만 불편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자, 주석 처리하고 싶은 코드를 한꺼번에 블럭을 잡고요. 자, 편집 툴에 가셔서 자, 주석 블럭 설정이라는 요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블럭 설정된 코드가 한꺼번에 주석 처리가 됩니다. 자, 반대로 주석 설정을 한 것을 해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자, 작은 따옴표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지우시면 되겠지만 자, 여러 개 주석 설정이 된 것을 해제를 할 때는 일일이 작은 따옴표를 지우지 마시고 자, 한꺼번에 블럭을 잡고요. 편집 툴에서 어디 주석 블럭 해제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자, 주석 블럭 설정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메뉴를 보셔야 되냐면 자, 메뉴 표시줄의 도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도구에 가시면 자, 옵션 탭에 자, 옵션 탭에서 자, 첫 번째 편집기 탭에 가시면 여러 가지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디폴트 값으로 변수 선언 요구에 언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디폴트 값입니다만 자, 여러분이나 저나 VB의 상위 20%의 개발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 어떻게 해요? 변수 선언 요구에 체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요? 일반 탭에 한번 가볼게요. 자, 편집기 형식 탭이죠. 자, 편집기 형식 탭에서 자,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여기 글꼴을 보세요. 자, 글꼴이 기본 글꼴이 도둠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도둠체로 되어 있으면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요. 자, 우리가 코드 창에서 코딩을 할 때 숫자 1, 알파벳 L이 잘 이렇게 눈에 자, 확실히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숫자 0 지금은 없습니다만 숫자 0과 알파벳 5가 자, 눈에 가독성 있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딩 전용 글꼴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꼴을 사용을 하냐면 자, 이 글꼴을 사용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제작을 해서 무료 배포하고 있는 나눔 고딕 코딩이라는 글꼴인데요. 자,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검색창에다가 나눔 고딕 코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검색을 하셔서요. 개인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자, 위험하니까 개인 사이트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어디요? 네이버 공식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자, 누르셔갖고요. 같이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확인 후 다운로드. 자,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 누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해서 자,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자, 설치를 누르시면 자, 뭐 1초 안에 금방 자,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되면 자, 다시 자, 설치가 된다고 해갖고요. VB 창에서 나눔 코딩 글꼴을 자동으로 자, 인식을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도구 옵션 탭에 가셔갖고요. 자, 아까 제가 요거 확인 버튼 안 눌러서 변수 선언 요거 아까 체크했었죠? 자, 그 다음에 편집기 형식 탭에 가셔갖고요. 여전히 지금 도둠체잖아요. 그쵸?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설치한 나눔 코딩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내림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나눔 코딩 중에서 어디요? 잠시만요. 나눔 코딩 중에서 한글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사이즈도 보통 한 자리 숫자로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자, 글자의 사이즈도 자, 뭐 19포인트 또는 뭐 24포인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글자의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녹화하는 과정에서는 최대 포인트 사이즈가 저는 19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모듈을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추가를 해보시면 자, 도구 옵션 탭에서 편집기 형식 변수 선언 요구에 체크를 하게 되면 옵션 explicit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요? 편집기 형식 탭에 가시면 이제 글꼴이 어떻게 해요? 나눔 코딩 글꼴 19포인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VB 창에서 이렇게 한번 자, 환경을 내게 딱 맞는 환경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시면 계속해서 이 값을 유지하시니까 자, 요 값으로 세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디버깅 할 때, 자, 에러를 찾아서 에러를 해결을 하는 것을 디버깅 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 디버깅 할 때, 자, 우리가, 자, 필요한 창들이 있습니다. 자, 그 창들에 대한 사용법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리본 메뉴, 자, 메뉴 표시줄에 보기에 가셔서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직접 실행 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직접 실행 창의 용도는 자, 일단 보셔요. 자, 우리가 VB 창에서 코딩을 하게 되면 그 코딩의 결과물, 자, 코딩의 결과물은 어디서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워크시트 창에서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자, 코드 창에서 코딩한 것을 워크시트 창에서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요. 자, 이 코드 창에서, 자, 내가 바로 확인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요 직접 실행 창을 활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실행 창에서, 자, 화면으로 출력을 해줘 라는 사인이, 자, 퀘스천 마크를 한번 입력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자, 예를 들어서 range 자, AZ 원셀에 나는 컬럼 열번호를 알고 싶어. 자, 그러면 range AZ1 점 하시고 컬럼이라는 속성을 입력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쳐보시면 AZ 원셀의 열번호는 52번이야 라고 해서 코드창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창입니다.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매크로 파일에 자, 이 매크로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경로를 알고 싶어요. 자, 종종 필요하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실행창에서 자, 일단 퀘스천 마크 한번 입력하시고요. 자, 한 칸 띄우신 다음에 자, this 워크북에 뭘 알려줘? 경로를 알려줘. 그래서 패스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땅 때리시게 되시면 이 매크로 파일의 경로는 자, 이러한 경로에 위치해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직접 실행 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필요한 쓰지 않는 창은 VB 이 창이 화면이 좁으니까 자,
그때그때 닫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창을 아셔야 되냐면, 자, 보기에 들어가셔갖고요. 지역창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역창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역창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이 지역창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현재 이 프로시저에, 자, 현재 이 프로시저에 변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변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 코딩을 해놓고요. 에러가 생기면 보통 이 변수랑 관련돼서 되게 에러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한 정보와 현재 이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와 있는지를 자, 알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F8키를 이렇게 눌러갖고요. 자, 그 F8키를 눌러서 그 F8을 누르면서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변수 위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자, 이렇게 노랗게 스크린 팁이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자, 지금 해당 C라고 하는 변수에 이러한 값이 들어와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코드가 너무 길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불편해. 자, 그럴 때 어디요? 자, 우리가 지역창을 실행을 한 다음에 자, 보세요. 현재 변수가 모두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8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F8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현재 지역창에 자, 우리가 해당 프로시저에 네 개의 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개의 변수에 대한 정보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F8키를 눌러볼게요. F8키를 눌러서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네 개 변수에 현재 들어와 있는 값들이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쵸? 자, 현재 그리고 자, COL이라고 하는 변수에 3이 들어와 있고 아직 S라는 변수에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았어라고 empty라고 보여주죠. 자, 다시 F8을 조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A-1이라는 텍스트 값이 들어와 있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야 현재 이 프로시저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변수가 4개밖에 사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업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변수가 보통 1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보통 10개 이상이 나오는데 그 10개 이상의 변수가 현재 이 지역창에서 다 보인다라고 하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알고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변수는 예를 들어서 S 변수에 대한 정보만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지역창을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지역창은 현재 해당 프로시저의 모든 변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창이 지역창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지역창을 닫으시고요. 자, 보기에 가셔서 무슨 창을 사용하시냐면 조사식 창을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조사식 창에 가셔갖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어떤 변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싶다고요? S라는 변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S라는 변수가 여기 뭐 지금 입력이 된 게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블럭 설정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S를 블럭 설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블럭을 설정하신 다음에 블럭 설정을 하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그 파랗게 하이라이트 된 곳에 갖다 대시고요. 자,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서 어디다가 조사식 창에다가 퐁당 빠뜨리시는 겁니다. 자, 퐁당 빠뜨리시고 나면 자, 어떻게 조사식 창에 S라는 변수만 들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자, 프로시저 내 커서 갖다 놓고요. F8키로 한 줄씩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줄씩 실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 해당 프로시저에 4개의 변수가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S 변수에 대한 정보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F8키를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자, 현재 자, S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들어와 있다? A-1 값이 들어와 있다. 자, 계속해서 F8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for next 반복문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실행을 하고 나니까 현재 S라고 하는 변수에는 아까는 A-1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뭐가 들어와 있다? A-2가 들어와 있다 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랑 관련해서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디버깅 하고자 할 때 이 조사식 창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조사식 창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냐면, 생각을 해 보실 거냐면, 중단점 사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아까는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일일이 F8키를 눌러서 한 줄씩 실행을 해봤잖아요. 그쵸? 자, 한 줄씩 실행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이야 여기 프로시저가 굉장히 짧습니다만, 자, 실무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 프로시저가 굉장히 깁니다. 몇 수십 줄 뭐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F8키를 눌러서 일일이 한 줄씩 실행하시는 게 불편하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 요 빨간색 요 코드가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을 지금 내가 지금 천천히 실행하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자, 코드를 실행을 중단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코드가 있는 줄 앞쪽에 보시면 자, 이 회색 빈 공간이 보이시죠? 그쵸?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요. 클릭을 한번 하시면, 자, 어떻게, 자, 요렇게 갈색 점이 생기면서 갈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요것을 중단점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중단점이 설정된 위쪽에다가 일단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F5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F5키를 딱 누르시면 어디요? 자,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방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 방에 실행이 되고 현재 어디 중단점이 설정된 이곳에서 자, 실행이 멈추는 겁니다. 자, 실행이 멈춘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부터 한 줄씩 실행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싶어. F8키를 눌러서 자, 현재 S에 뭐가 들어와 있어? A-1이 들어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셀스 여기에 값이 뿌려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자, F5키와 F8키를 활용을 하시고 중단점을 활용을 하셔서 천천히 에러가 있는 부분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단점을 사용하실 때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일단 그거 하시기 전에 중단점을 해제하는 방법은요, 다시 여기 중단점 갈색 점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중단점이 해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단점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클릭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세요. Ctrl, Shift, F9키를 누르시면 모든 중단점들이 한꺼번에 해제가 됩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중단점을 설정을 해서 F8키로 한 줄씩 실행을 하면서 어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자, 찾고자 하는데 그것이 자,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는 이벤트 프로시저인데요. 자, 제가 A열에다가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B열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 C열에 자, B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한 입력 시간이 자,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B열에다가요, 숫자를 입력을 하지 않고요, 문자를 입력을 했어요. 자,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너 잘못했거든 라고 해서 메시지 박스로, 자, 잘못한 이유를 이제 유저한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그래서 한 줄씩 실행을 하면서, 자, 이해를 하거나 또는 에러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 VB2창 프로시저에 오고요.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 아무데나 갖다 놓고 무슨 키 보통 누릅니까? F8키를 누르죠. 자, 이벤트 프로시저에 와갖고요. F8키를 골백번 누르셔도요. 어떻게 해요? 노란 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 노란 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코드가 한 줄씩 실행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거는 일반 프로시저가 아니고 무슨 프로시저입니까?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워크시트에서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8 키를 자, 눌러서 어떻게 일일이 실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중단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 앞쪽에다가 제가 중단점을 설정을 했어요. 자, 중단점을 설정을 하시고요. 어디 중단점 위에 커서 아무데나 갖다 놓고요. 자, F8키 골백번 눌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벤트 프로시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중단점을 설정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자,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워크시트에서. 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작업을 하고 엔터를 땅 때리게 되면 자, 어떻게 해요? VBA가 요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을 하다가 요게 딱 멈추는 거죠. 자, 멈추면서 자, 보세요. 자, 어디 현재 타겟 셀이 is numeric 숫자이면 F8키 눌러볼게요. 자, 숫자이면 자, 숫자가 아니잖아요. 현재 이 타겟 셀이 여기거든요. 그쵸? 숫자가 아니니까 어디로 넘어갔으니까 else if로 넘어갔잖아요. 숫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여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아,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자,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프로시저에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드시 특정한 곳에다가 중단점 먼저 설정을 하시고 F8키가 아니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워크시트에서 원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도록 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VBA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의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디버깅 할 때 필요한 자, 직접 실행 창, 지역 창, 조사식 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단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기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